저번 시간에 암보험 설명했었지? 네, 이번에는 뇌심장보험이 궁금한데 뇌심장혈관보험이 대체 뭐예요? 먼저 우리가 혈관이란 뭔지를 알아야 돼. 혈관을 피혈, 관관, 그래서 피가 다니는 통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이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 거지. 쉽게 말해서 몸속 도로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뇌로 가는 도로가 막히면 뇌경색, 막히다 못해 터졌다 그러면 뇌출혈,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 협심증. 그런데 문제는 뇌혈관이 막혀서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뇌세포가 죽거든. 그럼 심하면 안면마비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정리하면 뇌혈관 보험과 심장혈관 질환 보험은 뇌나 심장혈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럼 뇌심장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뇌 심장보험은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돼.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먼저 이 진단비는 병원에서 CT나 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입니다, 협심증입니다처럼 진단이 확정됐을 때 일시금으로 크게 받는 돈이야. 이 돈은 치료비로 써도 되지만 쉬는 동안 생활비로 써도 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순위 보장이다. 그럼 뇌심장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진단비의 범위는 일단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는 가입을 하는 게 좋고,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거든. 여기까지만 가입해 두면 돼. 뇌혈관 먼저 보면 뇌경색과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심장혈관은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같이 중요한 질환을 챙기려면 보통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준비하면 충분해. 근데 간혹 부정맥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넓게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일단 많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11년 보험 영업을 하면서 부정맥으로 병원비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거나 심장 쪽이 많이 걱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너무 넓게 넣기보다는 이 핵심 보장에 대형 리스크에 집중해서 가입하는 게 현실적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처음 보험 준비하는 사람은 이것만 알아도 일단 절반은 이해한 거야. 그럼 뇌심장 진단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 두면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2에서 3천만 원 정도 준비하는 걸 권장하는 편인데,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 기존에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단비 2천만 원 이상은 꼭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 여유가 되는 선에서 기본적인 수준만 준비해도 괜찮다고 봐. 그럼 이렇게까지만 준비하면 끝인가요? 아니, 수술비까지는 같이 준비하는 게 안전해. 특히 이 심장질환은 실제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혈관이 좁아졌을 때 하는 스텐트 시술 같은 치료가 대표적이야. 그래서 뇌심장보험은 진단비로 큰 틀을 준비를 하고 수술비로 치료비 부담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뇌심장보험은 보험료 어느 정도예요? 보통은 3에서 5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집안에 혈관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약을 복용 중이다 하면은 발생 위험률이 더 커지니까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지. 그러면 5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보험료에 너무 보장을 맞추게 되면 이 보장 자체를 줄이게 되니까 나한테 일단 필요한 보장이 무엇이고 보장 크기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정한 다음 내가 이 돈을 20년 동안 쭉 납부할 수 있을지 과하게만 가입하지 않도록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돼. 아,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럼 저한테 맞는 설계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면 카톡 링크로 문의를 남기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 줘. 그럼 오늘 수업 끝!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